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화요일이고요. 계절의 여왕 5월답게 정말 어제 오늘 날씨 좋았습니다. 네, 날씨 참 좋죠. 네. 이 봄이 지나가는 게 아쉬울 정도인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이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이번 주는 포근한 봄 날씨를 만끽하기 참 좋겠습니다. 갈수록 낮 기온이 오르면서 더 따뜻해질 텐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겠습니다.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려주세요. 네,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 없이 쾌청한 하늘 드러날 텐데요. 낮 동안에는 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밤사이 복사 안개가 만들어졌는데요. 일부 내륙 지역은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영남권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0.6도, 대전은 9.6도, 광주는 9.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볼 텐데요.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방은 초여름 더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울은 23도, 강릉은 29도, 대구는 27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봄 기온은 더욱 짙어져 갈 텐데요. 주 중반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방송인 홍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추악한 태권도 관장입니다. 연습 중인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한 충남 지역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 대전지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세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선정보공개부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5년을 명령했는데요. 앞서 충남 천안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원생 4명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게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하고 마사지를 핑계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믿고 따르는 운동 스승이었을 텐데 우리 학생들 큰 상처를 받진 않았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A씨가요,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A씨는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요 대회를 앞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달력에 기재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의 범행이 시간이 지날수록 대담해졌고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학원장이 신뢰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한 죄값 확실하게 받아야죠. 네.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좀 뉘우쳤으면 좋겠는데 이게 뉘우칠지 모르겠네요. 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먹거리 양극화입니다. 외식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가격의 메뉴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반면에 한 명품 브랜드의 팝업 레스토랑 메뉴는 1인당 70만 원, 호텔 빙수는 12만 원에 달해 먹거리에도 양극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대표적인 서민의 먹을거리인 냉면의 경우 서울에서는 평균 15,000원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며 최고가는 18,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프랜차이즈 햄버거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면서 지난달 햄버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달 대비 17%가량 상승했는데 이는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대표 세트 메뉴는 9,100원으로 10,000원에 육박했습니다.
이처럼 매식 물가 등이 고공행진을 기록하면서 서민들이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식당 가서 가볍게 한 끼 하려 그래도 10,000원 이하를 찾아보기가 그럼요. 굉장히 힘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외식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상황에서 당황스럽게도 굉장히 값이 비싼데 없어서 못 파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 명품 브랜드가 국내에서 세 번째로 선보이는 팝업 레스토랑은 1인당 한 끼 식사 가격이 최고 70만 원에 달하지만 이미 주말에는 예약이 다 찼다고 합니다. 네. 런치, 애프터눈, 디너 이 세 가지 중 고를 수 있는 코스는 1인 10만 원부터 시작하고 가장 비싼 디너 코스의 가격은 35만 원, 음식과 어울리는 와인을 곁들일 경우 최고 7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호텔 빙수 한 그릇 가격이 처음으로 10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주요 5성급 특급 호텔에서 판매하는 애플 망고 빙수 중 가장 비싼 가격은 12만 6천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명품 브랜드 팝업 레스토랑, 호텔 빙수 등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게 진짜 가가지고요. SNS에 저런 걸 올리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저런데 크죠. 나도 네. 가봐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만 원짜리 저런 코스 요리 요즘 무슨 오마카세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야, 거기가 줄이 아니지. 예약이 예약이 밀려가지고 네. 대단하더라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여경 집단 전출 논란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올해 처음 도입한 혼성기동대 소속 여경들이 집단으로 전출을 요구했습니다. 그간 남녀 갈등 핵심 이슈 중 하나였던 여경 문제와 관련해 경찰 내부부터 갈등 관리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6.1기동대 소속 여성경찰관 6명 중 4명은 최근 전출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상부에 밝힌 뒤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원인은 경찰관 익명 커뮤니티에서 촉발됐습니다. 한 경찰관은 여성 대원들이 건물 미화를 도와주시는 여성 주무관들과 함께 화장실과 샤워실을 이용하지 못하겠다며 비밀번호를 바꾼 뒤 주무관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사람이 할 짓이냐는 여경들을 향한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감찰 결과 비밀번호는 내부 시설공사 문제로 바뀌었었던 거고 주무관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 해프닝을 둘러싸고 여성 대원들을 비난하는 게시물과 악성 댓글이 계속 이어지면서 갈등은 깊어졌는데요. 그리고 여성 경찰관 4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병가를 내고 출근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건데 이와 관련해서 갈등이 깊어지면서 또 여경들이 집단 전출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또 경찰 일각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한 경찰관은 혼성기동대가 창설되면서 이런 일이 언젠가 불거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너무 이른 시간에 발생해 당혹스럽다면서 남녀 경찰관이 갈등을 겪지 않는 업무 환경을 먼저 조성해놓고 혼성기동대를 운영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경찰관도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에 부대 지휘관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는 아쉬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인 홍규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은행 업무 직접 가서 하세요? 뭐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저는 가서 한 지 꽤 됐죠. 그렇죠. 네, 워낙에 이런 거 스마트폰으로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는 해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어르신들, 어제 아마 어버이날 많이들 만나셨을 텐데 그걸 일일이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다가 화를 내고 오는 그리고 후회하는 네. 그런 자제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뭐 근데 처음부터 사실 뭐 화를 내고 네. 짜증을 낼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네. 알려드리는데 워낙 진행이 더디고 막 네. 계속 되부르시 하시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 줘봐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짜증을 내게 된 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이게 차근차근 배워서 나도 가지 않고 집에서 하면 편하긴 편하거든요. 그럼요. 익숙해지면. 네. 근데 이게 자식들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버럭 화부터 내니까 야 이거 어떡하나 하시고 참 답답한 노릇이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도 찬찬히 모바일 뱅킹을 배우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모바일 뱅킹 배우기에 산매경인 어르신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스마트폰 하나면 은행 업무부터 공과금 납부까지 모두 가능. 지금은 디지털 금융시대.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공과금 납부란 어플 쓸 줄 아세요? 전혀 모르죠. 아니, 집사람이 다 하죠. 그냥 냈죠. 은행에 가서. 핸드폰으로 낼 줄 아세요? 아, 돈을 잘 버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 이용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낮아지는데요. 이제 디지털 금융은 필수인 시대.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는 모녀입니다. 저희 엄마가 정말 스마트폰으로 전화밖에 못 하시거든요. 공과금 납부는 당연히 못해서 집에 지료용지가 쌓여있고 간단한 적금 납부도 은행에 가서 하세요. 제가 알려드려도 못하시고 저희 엄마를 디지털 금융 소외에서 꺼내서 도와줄 고수분 안 계신가요? 도와주세요.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보기 위해 찾아온 이곳.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디지털 왕초보 김용순 어르신. 한눈에 보기에도 수북한 공과금 용지들. 아이고 딸 이거 먼저 가르쳐 줬는데 영자 못 하겠네 이거. 이걸 아직도 못해? 네. 저번에 알려줬잖아. 좀 했는데 그럼 안 하다 한 게 그럼 또 잊어먹더라고. 어플로 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아이고 잘 안 돼 그거. 아니, 잘 배워야지. 아이고, 두 맨날 번- 이렇게 까먹으면 어떡해. 그런 게 두 번이나. 몇 번을 알려줘도 못 하시더라고요. 항상 까먹고 항상 은행에 가시고 제가 없으면 그냥 은행 가서 넣으세요. 알려주고 막 하시는데 뭐 귀찮지는 않으세요? 당연히 귀찮죠. 그래도 어떻겠어요. 가르쳐드려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은행 앱 때문에 다툰 적도 많다는 모녀. 아 이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아이고 몇 번에 가르쳐 줬는데 뭐 안 된다. 그러니까 아 이거 이거 누르라고 이거를. 이거 눌린데도 왜 그러노? 아니 이거 누르지 말고 이거를 먼저 눌러야지. 또 틀렸잖아. 아이고 왜 그러노? 딸의 빈잔에 점점 작아지는 용순 씨. 아 엄마 못 가르치겠어. 그냥 은행 가서 해. 결국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데요. 가끔 싸우기도 하고 잘 가르쳐 주는데 내가 머리가 둔한갑사요. 지도 성질 날만 하지. 눈치도 보이고 지도 바쁜데 오락해가지고 옳게 할 줄도 모르고 그렇네요. 홀로 해결해야 할 땐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 용순 씨. 오늘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네. 은행에 와서도 쉽지만은 않은데요. 나 이거 좀 도와줘 있어. 결국 직원의 도움으로 겨우 공과금을 납부합니다. 주로 공과금 수납기를 통한 작업들을 많이 요청을 하시고요. 보통 두 분 중 한 분은 저를 먼저 찾으시는 편입니다. 계좌번호를 제대로 못 누르시거나 X를 틀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와서도 직원 도움 없인 업무가 힘든 어르신들. 요즘에 핸드폰으로 많이 쓰잖아요. 아이, 나는 그게 싫어서 그래요. 손녀딸이 배우라고 그러는데 내가 배우기 싫어서 그냥 사용 안 해. 나이가 먹어서 잘 못해요. 할 줄 알면은 그냥 핸드폰으로 하는데 그거 할 줄 몰라요. 은행 앱만 쓸 수 있다면 어르신들의 생활도 훨씬 편리해질 텐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순 씨를 구원하러 온 디지털 금융 시니어 고수 송명자 어르신. 시니어 고수에게 은행 앱은 식은 죽 먹기. 모바일 뱅킹 하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아니, 처음에는 다 어렵죠. 내가 그냥 자주 공부를 많이 열심히 했죠. 동영상도 찾아보고 나이만 탓하지 말고 시대에 맞춰가야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반복하고. 나를 가르쳐주러 오니라고 수고했네요. 어서 오세요. 예. 아, 젊은이도 하는데 우리가 뭐 배우면 할 수 못하겠어요? 꼭 가르치고 말겠다. 의지에 불타는 시니어 고수. 해봅시다. 오늘 열심히 배워가지고 나도 2차 한번 잘 해봐야지. 민규 씨 모바일 뱅킹으로 공과금 납부하기. 수많은 공과금 용지들 수줍게 꺼내보는데요. 아니
유행 고지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셔. 은행을 뭐로 가? 이 핸드폰으로 다 우리가 직접 여기 납부할 수 있는데 이체 여기 누르고. 핸드폰으로 공과금 납부하는 법을 알려주는 시니어 고수. 1, 7. 차근차근 알려주니 쉽게 성공. 아이고 이렇게 쉬운 걸. 아이고 너무 좋네. 얼마나 좋아. 아, 좋다. 좋지? 응? 아이고. 아이고 집안에서 방 하나 앉아서 이렇게 하니 얼마나 좋노. 신기하고 은행도 안 가도 되고. 아이고 너무 좋다. 오늘 참 잘 배웠네. 지금은 또 적금하는 것도 할 수 있어. 2교시 모바일 뱅킹으로 예적금 상품 알아보기. 비대면 적금 가입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은행 안 가고 어떻게 적금을 주나. 금융하면 들어봐요. 금융 누르고. 금융. 금융 되고 이제 보면 적금 눌러. 상품. 적금 드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공부. 은행 앱에는 상품마다 금리가 비교하기 쉽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선택해서 이제는 우리 대출하는 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지. 대출도 벌 수가 있어. 완전 할 수 있지. 참 별거 다 하네. 3교시 모바일 뱅킹으로 대출 상품 알아보기. 은행 앱으로 대출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은행 앱을 켜서 금융상품을 누르면 대출 아이콘이 보이죠? 나에게 맞는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워보니까 어땠어? 아 이제 애들 눈치 안 봐도 되겠고 은행도 안 가도 되겠고 오늘 알려줘서 고마워요. 잘 써먹을게요. 잘 배워줘서 고마워. 잘 써먹을게요. 우리 시니어들도 배우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신 있게 열심히 전파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어르신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오늘의 시니어 두 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날까지 시니어 금융교육은 계속됩니다. 쭉! 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건강 정보 나누는 시간입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화요일 윤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지민 내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뭐 낮에는 반소매 입고 다니는 분들 낯설지가 않죠? 익숙하죠? 그렇죠. 저도 네. 반소매 자주 입는데 네. 이게 시원하긴 한데 여름이 되면 그래요. 참 걱정, 고민이 많아져요. 왜? 뭐 때문에요? 살이 이제. 아유, 아직 물론 뭐 아무. 그렇죠. 제가 이런 말 하면 네, 네. 조금 안 좋을 수는 하나요? 있겠지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옷이 얇아지다 보니까 뭐 뱃살, 등살, 팔뚝살 네. 다 드러나기 시작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만천하에 다 드러나죠. 네. 저는 진짜 민소매라든가 반팔 잘 안 입거든요. 이 늘어난 이 팔뚝 때문에 정말 이게 몸매가 안 이뻐 보여서 이 여름을 싫어하기까지 됐는데 저는 진짜 저로 하여금 말하자면 다이어트 인생 40년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고 성공해본 다이어트가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올여름에는 다이어트 성공해서 예쁜 민소매 원피스 한번 입어보는 게 저희 소원입니다. 예, 그 정도로 뭐 고민하실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요. 오늘도 긴팔 저는 그렇게 입었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걱정하시는 게,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는 게 정말 자기 만족이거든요. 네. 남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뭐 나는 좀 빼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나는 조금 더 말라 보이고 싶고 이런 욕심은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라는 게 그냥 미용, 다른 사람이 보는 것, 나의 만족도 이런 것 외에도 이게 워낙에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요. 다이어트에 대한,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한 필요성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건강혁명 주제도 다이어트 관련이라고 들었는데 주제 영상 보시죠. 야, 오늘 주제는 살 빼기 좋은 날 자세 교정 부위별 다이어트입니다. 네. 요즘 정말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왔어요.
근데 안 하죠. 그게 늘 문제입니다. 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오늘 주제 정말 좋아온 부분이 자세 교정, 부위별 다이어트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위만 좀 쏙쏙 살을 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근데 장애인 아나운서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뭐 빼야 될 때가 있습니까? 팔뚝살. 팔뚝? 네. 제가 지금 가려 있긴 한데 저는 소매가 없는 옷, 윤영미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매가 없는 옷을 입고 싶은데 사실 저도 이거 잘 입지 못해요. 네. 많이 보여서 혹시 김정은 선생님은 없으세요? 저는 사실 뭐 보이는 곳이 다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제일 안 빠지는 부분 등살이 제가 좀 많아가지고 항상 고민인데 이 등살 위주로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지만 잘 빠지지가 않네요.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다이어트는 앞에 하나가 붙어 있어요. 자세 교정, 부위별 다이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 교정으로 다이어트를 완벽하게 성공해낼 수 있을까? 오늘 이거예요, 주제가. 그래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운동 처방사 김선우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아무래도 이 짧은 소매, 짧은 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 뱃살이 튀쳐나오진 않을까, 팔뚝살이 처져 보이진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이 다이어트 많이들 해보셨잖아요. 근데 작심삼일로 끝나거나 아니면은 더 심한 요요 현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사실 이 올바른 다이어트 매일매일 숙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 이제 뱃살 좀 들어가는 거예요? 네, 허리 들어간 원피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자세 교정만으로 이렇게 살을 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몸 자체가 그렇고요. 요즘에 특히 유행하는 필라테스나 뭐 요가 이런 운동들도요. 보통 이제 근육의 길이를 넓혀주면서 관절의 가동 범위도 넓혀주고 근육을 올바르게 교정하고 힘쓸 수 있게 함으로써 칼로리를 소비해서 이제 체형을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들인데요. 사실 우리 몸에 근육의 비대칭이 일어나게 되면 한쪽 근육은 압력이 많이 올라가고 한쪽 근육은 압력이 떨어지면서 사실 관절 보호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체지방을 빼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1세대 다이어트라고 하는 예전에 한 8, 90년도에 유행했던 다이어트는 어떤 다이어트냐면 이제 한 가지의 식이요법, 원푸드. 네, 원푸드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레몬. 네, 뭐 고지방 다이어트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다이어트들은 올바르지 못하고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거의 많이 안 하는 추세고요. 이제 그게 유행이 지나고 나니까 2세대 다이어트로는 또 무엇을 시작했냐 하면은 유산소 운동. 왜 기억나시죠? 우리 막 어머니들 옛날에 에어로빅 하신다고 하나 둘 하고 스포츠 댄스 하시고 그런 것들로 그냥 유산소 운동을 많이 초점에 뒀었는데요. 요즘은 근육의 기능과 근육의 대사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칼로리 그리고 얻을 수 있는 몸의 이율이 많기 때문에 근육을 키워줄 수 있는 근육 운동을 대상으로 자세 체형을 교정해서 원활한 혈액순환을 만들고 살이 효과적으로 빠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자세 체형 교정 다이어트가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선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세를 교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뼈와 근육을 제자리에 위치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체형을 교정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이 자세가 틀어지게 되면 근육이 변형이 되고요. 또 인대가 늘어나게 되고 또 관절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서 뼈의 위치가 좀 틀어지게 됩니다.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근육과 인대가 영향을 받게 되고요. 체형이 틀어지면서 팔뚝이라든지 또 보기 싫은 어떤 등이라든지 이런 쪽에 살이 붙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부분 지방이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체형도 좀 보기 싫은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세를 교정하게 되면요. 균형 잡힌 체형 자체를 갖출 수 있고 팔뚝이라든지 다리 같은 경우에 날씬한 어떤 체형을 좀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자세를 교정해 보시는 것 한번 대세니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가 틀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보기에도 좋지 않을 텐데 그게 비만과도 연관이 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의 대칭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큰 근육과 작은 근육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근육의 비대칭이 생기게 되면 관절 보호 기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근육의 장력이 틀어지면서 몸속의 압력조차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활동하는 것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근육의 대칭만 맞는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에너지를 연결된 근육과 함께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하는 칼로리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 체형 교정이란 비만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세가 틀어지면 뭐 흔히들 등이나 어깨가 굽는다, 뭐 오그라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 왜 이런 분들이 살이 더 잘 찌는 걸까요? 네, 사실은요, 살이 찌는 거는 원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네. 먹은 만큼 쓰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정답이네요. 네. 근데 우리가 자세를 이렇게 오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근육들을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굳어지기도 하고 얘네들이 활동 범위도 줄어들게 되고 그럼 이 근육들이 소비되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먹은 건 똑같은데 근육이 쓰는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니까 남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살이 잘 찌는 체질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 눈에 띄게 그 자세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사람은 보면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몸이 틀어져 있다고 해도 그게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요걸 이제 이렇게 전신 거울을 한번 놓고 그 앞에 이렇게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내 왼쪽과 오른쪽의 어깨 높이 그리고 골반에 이렇게 만져보면 톡 튀어나온 뼈 부분이 있죠. 네, 그 골반 뼈의 높이 그리고 무릎의 높이 그다음에 발목 뼈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그래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일단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사진을 보시면 이 정면이 아니라 이제 측면에서 이때 봤을 때 정면에서는 어깨 높이라면 측면에서는 이 귀와 어깨의 선이 일직선이 돼야 되고요. 지금 보면 골반과 어깨의 선이 또 일직선으로 이어지죠. 네. 그리고 골반과 무릎 관절이 또 일직선으로 이어지고요. 무릎 관절과 발목 복숭아뼈가 또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일자로 펴져 있을 때 근육이 재기능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근육이 대사를 하면서 분해된 체지방이 잘 빠져나갈 수 있고 근육이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바른 자세를 만드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 그림에서 보면 딱 일직선으로 탁 곱게 돼 있는데 대부분 굴곡은 있지만 저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건 사관 생도들이나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자세가 다 각각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향하는 체형에 굉장히 바람직하고 근육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으며 관절의 보호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근육의 형태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와 어깨 이렇게 몸이 옆에서 봤을 때 일직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비만을 약간 초래하거나 오히려 살이 찌는 데 있어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지금 바로 거울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내 자세가 저렇진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건 그냥 봐도 약간 꾸부정하네. 네, 지금 사진은 지금 사진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자세로 전철이나 이렇게 길거리에서 횡단보도에서 신호 기다리시는 분들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저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배를 이렇게 내밀고 목은 빠져 있고 턱이 앞으로 빠지고요. 목이 굽고 견갑 주변의 등 근육이 불필요하게 이완되면서 어깨가 안쪽으로 말립니다. 이걸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목과 어깨를 받쳐주는 승모근 자체에서 힘을 잘 못 쓰게 되니까 척추 체형이 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배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골반의 전방 경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허리의 C자 커브를 잘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요통이나 이런 것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체중을 골반이 받아주는 게 아니라 양 무릎에서 지지해야 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 사소한 발목 염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그런 관절 통증뿐만 아니라 지방이 안 빠지는데도 일조하는 아주 훌륭한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오늘은 체형 불균형을 바로 잡아가지고 다이어트를 하자 이게 주제잖아요. 근데
근데 체형 불균형 자체도 질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체형 불균형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거나 지속이 되면 통증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요. 근골격계가 변형이 오게 되니까 당연히 이게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한지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는 것이 최근 한 10대 청소년부터 20, 30대 사람 청년층 같은 경우가 환자분들을 많이 오시게 되는데 처음에 만성 결림이나 통증으로 가지고 찾아오세요. 근데 그 면면을 살펴보니까 체형이 틀어져서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체형이 틀어지는 증상 자체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 앞면 자체가 비대칭이 생긴다든지 거북목이나 구분 등이나 척추 옆 구분증이라고 해서 척추 측만증이라고 불렀던 증상이라든지 또 엉덩이의 골반이라든지 이런 쪽이 균형이 잘 안 잡혀지고 다리가 휘게 되는 증상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척추에 있는 신경을 압박할 수 있어서요. 만성 피로라든지 건망증 또 소화불량이라든지 또 집중력 저하 같은 이런 일상생활에 불편한 증상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뭘 오늘 한번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어깨가 이제 구부러졌는지 아니면 이렇게 목이 앞으로 빠져 있는지 나는 왜 똑바로 선 것 같은데 자꾸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골반 테스트, 그러니까 내 몸의 중심, 자세, 체형 교정 테스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 해도 돼요? 네, 제가 같이 네. 한번 해보고 이정 아나운서 같이 이재용 하시겠어요? 네. 우리 연장자들 나가서 자, 이쪽으로 나오시고요. 네. 저도 어깨 라인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삐뚤어진 거는 같아요. 네, 그래요? 일단 보시면 가운데를 딱 보고 한번 서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기 어떠신가요? 윤영미 씨 어깨 왼쪽 오른쪽 높이 그리고 이재용 아나운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 높이 이렇게 보면은 일단 육안으로 보이는 변화도 살짝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일단 눈을 감은 상태에서요. 양팔을 이렇게 흔들면서 다리를 90도 네. 90도로 올려서 열심히 걸어줄 거예요. 근데 걷는 거는 쉬운데 우리가 이 시각을 차단함으로써 네. 앞에 있는 사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중심을 스스로 잡으면서 걷다 보면 내가 더 많이 쓰는 근육 쪽으로 몸이 틀어진다든지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두 분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눈 감고 한번, 네, 한번 제자리 걸음이라 이거죠? 네, 제자리 체크해 걸음. 보겠습니다. 자, 가슴 턱 당기시고요. 가슴 내밀고 허리 곧게 펴신 상태에서 자, 양 다리를 무릎까지 올리면서 씩씩하게 제자리 걸음 한번 걸어보세요. 그렇죠. 팔을 그렇죠. 갔다 눈을 자, 감고 30번 하셔야 할게요. 돼요? 지금 잠깐만. 셋, 다섯, 눈을 감으세요. 그렇죠.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 잘하고 있죠? 자, 네, 10번만 더 할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눈을 떠보세요. 이재용 씨는 약간 앞으로 나갔고요. 네. 네. 뒤로 윤영미 씨는 왼쪽으로 많이 틀어졌는데 네,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이 왼쪽 골반에 있는 근육을 오른쪽보다 평소에 윤영미 씨가 더 많이 사용한다고 왼쪽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한 근육 쪽으로 우리가 부하가 높은 그리고 장력이 센 근육 쪽으로 더 많이 사용하니까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네. 골반에 전방경사라든지 후방경사가 있는데 이 전방 후방경사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후방경사, 골반판이 약간 뒤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허리의 기능으로 버텨주지 못하니까 약간 앞으로 나가면서 걷는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눈을 감고 30번 정도 세면서 제자리 걸음을 해보셨다가 내 자세가 어디로 틀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나는 비대칭이구나라는 거를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좀 앞으로 오른쪽 근육을 좀 많이 쓰면 될까요? 아니요, 균형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양쪽 근육에 이제 오른쪽 근육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키워주는 방법인데요. 왜냐하면 근육 자체는 약한 근육에 비해서 이제 강한 근육에 비해서 약한 근육이 훨씬 발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약한 근육이라고 이쪽만 써주다 보면 근육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더 틀어짐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동을 하되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강한 근육과 함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 앞에 이제 나가서 측정을 해본 김에 옆으로 서서 자세히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번 마주보고 서보실까요? 조금만 더 가깝게 오셔서 마주보고 서보시면 이렇게 어색하죠? 자, 그냥 편안하게 차렷 자세로 한번 서보실게요. 자, 윤영민 씨 같은 경우 귀와 어깨의 선이 일직선이고요. 골반까지는 일직선인데 약간 배가 이렇게 나오신 편인데요. 이거는 고관절의 후방 경사로 인해서 약간 엉덩이 꼬리뼈가 뒤로 이렇게 솟지 못하고 앞으로 안으로 말려 들어간 상황이죠. 그리고 무릎과 발목은 일직선으로 거의 올바른 자세이나 이 전방 경사, 이 골반의 경사 때문에 고관절의 비대칭이 살짝 의심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상부 척추나 이런 경추와 어깨 부분에 있는 근육의 대칭은 굉장히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네, 그리고 이재용 아나운서 한번 볼게요. 자, 귓바퀴가 이 귀의 선이 어깨보다 앞으로 나가 있지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평소에 목이 많이 뻐근하실 거예요. 네, 일자목, 거북목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목 디스크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목이 이렇게 빠져 있으면 머리 무게를 지탱해야 되는 이 승모근 자체의 근기능이 떨어지고 라운드 숄더 이렇게 어깨가 안쪽으로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자세 체형 교정에는 굉장히 안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추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은 거의 이제 일자인데 윤영민 씨와 반대로 골반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우리 이재용 씨는 목과 어깨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알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 여기가 아파요. 교정을 해야겠는데요. 이걸 교정을 어떻게 하냐고. 야, 이제 자세를 교정해서 부위별로 이 살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을 뺄 곳은요. 정말 죽어도 안 빠지는 곳입니다. 어디지 한번 볼까요? 죽어도 안 빠지는 팔뚝살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근데 팔뚝살은 안 빠진다라는 표현보다도 출렁거린다, 처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팔뚝살 고민이신 분들은 날개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래서 소매가 없는 옷을 아예 꿈을 못 꾸시는 분들이 해도 못 들어요. 이게 너무 흔들려. 그렇죠. 내 팔뚝살을 지켜야 되는데 이 팔뚝에 살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태라는 게 좀 살거든요. 여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소매가 없는 옷을 입어도 너무 예쁘잖아요. 정말 얼마나 운동을 하겠냐고요. 샤랄라한 저런 원피스 입으면 너무 예쁘죠. 네. 근데 사실 뭐 저 정도까지를 바라는 거는 아닌데 이게 둔해 보이고 싶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둥글게 되면서 튀어나오잖아요. 이쪽 부분이. 그러면 그냥 민소매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 뭐 셔츠 이런 걸 입더라도 여기가 튀어나오면 굉장히 옷맵시가 안 나고 둔해 보이고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절대 안 빠지는 살이 여기 살일 것 같아요. 팔뚝살. 네, 근데 저런 것도 자세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을 뺀다고 열심히 뺐는데 어떤 분은 얼굴 살만 쏙 빠져요. 네. 굵어 보여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뱃살만 잘 빠지는데 아니 왜 허벅지 살은 죽어도 안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팔뚝살 어떡할 거야 이런 분들 계시는데 사실 이 팔뚝살은요. 셀룰라이트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셀룰라이트. 네. 다이어트 하면 꼭 따라오는 말이긴 한데 이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셀룰라이트는요, 우리가 피부 보면 그 아래쪽에 지방들이 뭉쳐가지고 오돌도돌하게 생긴 것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셀룰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로는 엉덩이라든지 복부 이런 데 이렇게 눌러보면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것들, 그게 이제 셀룰라이트인데요. 얘는 왜 생기냐? 림프순환 장애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를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칭을 하거나 하면서 림프순환 장애를 조금 개선시켜주면 미연에 방지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깨나 이런 팔뚝 같은 데 살이 있을 때 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지방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셀룰라이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부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체형에 비해서 이상하게 팔뚝만 통통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정말 이 팔 자체에 부종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바로 림프 순환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신 건데요. 이 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처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럼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고 미세순환이라든지 또 림프 순환 자체가 잘 되지 않으면 부종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이 아까 제가 이재용 아나운서 죄송한데 아까 이재용 아나운서 턱이 앞으로 빠지고 어깨가 안으로 굽는 라운드 숄더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상체에서 가장 큰 형태를 차지하고 있는 승모근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주변에 이제 혈액의 순환이라던가 근육의 작용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체물이 잘 쌓이게 되고 팔뚝살이 쉽게 찔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숙이고 공부를 옛날에 하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책을 너무 많이 봤나요?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요즘 핸드폰? 아니, 이러고 껌 씹어서. 껌진 씹으셨군요, 옛날에. 아 정말. 근데 이 팔뚝살이라는 게요. 운동을 해도 이게 잘 빠지질 않아요. 네, 이거는 이제 셀룰라이트와 일반 지방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셀룰라이트는 우리가 보통 에너지를 쓰다 보면 체내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그것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살이 빠지게 되는데 이 셀룰라이트라는 것은 과도한 체액과 지방이 불필요하게 엉키면서 피하 조직에 이렇게 염증처럼 이렇게 엉겨 붙은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게가 무거우니까 축 처지기도 하고 탄성도 떨어져 보이고 면적이 커지는 그런 모양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셀룰라이트는 오히려 림프 쪽을 잘 순환시켜줘서요. 몸에 그런 체지방과 쇠액이 과도하게 뭉쳐서 염증을 유발시키는 이런 것들을 조금 제한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장현아가 운동을 해서 안 빠진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운동하게 되면 이 팔뚝을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팔꿈치 아래쪽 이쪽을 쓰시는 경우가 많고 평소 생활할 때는 이쪽으로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자세를 좀 바로 잡으시고 어깨 근육에서부터 이 팔뚝 있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좀 움직이시는 운동을 해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또 김성수 선생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부종에서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림프 순환이라든지 미세 순환에서 관련해서도 접근을 반드시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 이게 근데 팔뚝 운동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령이면 이렇게 잡고 이런 운동을 자꾸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게 몇 번 하면 뻐근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근력 운동도 중요하지만요. 일단 이 림프샘의 순환을 먼저 개선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근육을 쓰고 나면 대사 산물, 찌꺼기가 발생하는데요. 이게 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림프 순환이 사실 잘 안 되다 보면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까 같은 셀룰라이트로 축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셀룰라이트를 잘 빼주시려면 나이 먹으신 분들이 팔뚝살이 그쪽으로만 이렇게 몰린다. 예, 그리고 걱정하시고 그리고 림프순환이 정체해서 생기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만 해도 가볍게 팔뚝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림프순환하는 마사지 방법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오른손을 좀 드시고요. 이렇게 쇄골에서부터 바깥쪽 겨드랑이 쪽으로 한 3번 정도 쭉 밀어주세요. 림프 쪽이 좀 나아가실 수 있게끔 눌러주신 다음에 쇄골에다가 엄지손가락을 대시고요. 겨드랑이에 나머지 손가락을 껴주십니다. 이렇게 껴주시고 살살 안쪽에 림프 애과절에 있으니까 여기 살살 눌러주세요. 여기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림프를 너무 세게 누르시면 오히려 손상 받으실 수 있으니까 가볍게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팔을 들어주셔서 살짝 통통통 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림프절을 좀 마사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마무리로 팔뚝살 자체를 좀 내려주시는 형태로 이렇게 쓸어주시게 되면 기구라든지 오일 같은 거를 활용하지 않고 마사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너무 또 강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 림프절 자체가 아주 좀 쉽게 손상할 수 있거든요. 강하게 하시기보다는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통 쳐주고 만져주고 이렇게만 해도 효과가 있다. 살짝 아픈데요, 이렇게 만지니까. 살살 달래듯이 네네. 마사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마사지를 했으면 이제 운동을 해서 뭘 또 불태워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팔뚝에 불필요한 지방을 한번 쫙 다 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림프샘을 잘 자극하면서도 근육까지 쓸 수 있는 운동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테니스공을 이용한 림프절 자극 운동입니다. 네, 보통 우리 몸에는 림프관이 있고요. 림프관들이 많이 모여있는 림프절이 뭐 겨드랑이, 오금, 복부, 사타구니 뭐 이런 쪽에 많이 모여져 있거든요. 특히 겨드랑이 쪽 림프는요. 이렇게 탁구공을 요 볼록한 곳에 이렇게 끼워주시고 꽉 조여만 주셔도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아파요? 그런데 이걸 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팔꿈치를 내 옆구리 쪽으로 꽉 붙여주세요. 네, 꽉 붙여보세요. 꽉 붙인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듯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팔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공이 빠지지 않게 그리고 허리 가슴을 펴시고 여기 있어요. 팔꿈치가 반드시 옆구리를 누르면서 할 수 있도록. 뛰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다 보면 예전에는 이제 마사지나 순환만으로 이렇게 림프 기능을 개선시켰다면 요즘에는 지압과 근육의 움직임을 동시에 활용하는 림프 순환이 굉장히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테니스공 하나만으로도 간단하게 우리가 상체, 림프, 독소 그리고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꾸 하면 좀 덜 아플까요? 자꾸 하시다 보면 좀 덜 아프고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나타나는 효과는 피부색이 좀 더 맑아지실 거예요. 집에서 심심할 때마다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팔뚝살을 정리했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 거냐면요. 우리 주부님들이 정말 빼고 싶어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보여주시죠. 보기도 싫다. 블룩블룩 등살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빼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등살도 이렇게 불룩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맞아요. 들수록 그죠? 등에도 살이 찌는 매끈해지지가 않아. 예, 울룩불룩해지거든요. 처지고. 예, 이쪽 옷 입으면 이런 데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바로 등살인데 이게 진짜 그 알게 모르게 뱃살 다음으로 아마 가장 스트레스가 아닌가 싶은데 왜 영화제 이런 데서 보면 여배우들 등 쫙 드레스 입었을 때 드레스 입었을 때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게 일상에서요. 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저분들은 저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관리를 하겠냐고. 저게 저 보통도 이만저만 아닐걸 저렇게 관리하면. 그런데 그냥 부럽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드레스를 입지 않더라도 여름에는 이제 뭐 반소매 얇은 티셔츠 입잖아요. 그럼 이게 보여요. 튀어나온 게. 진짜 이게 그냥 드레스 안 입으니까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부분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려서부터 사실 저는 등살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는데 보통은 등살 뭐 빼야지라고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부위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등살이 많게 되면은 옆태도 좀 달라지고 좀 둔해 보이기도 하고 옆 라인이 일단은 이렇게 좀 더부룩해지면서 망가지기 때문에 더 살이 쪄 보이는 그런 경향이 또 있거든요. 이게 원인이 뭘까요? 정말 궁금해요. 네, 우리가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자세를 흐트러뜨리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척추 측만증이나 아니면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운동을 덜 하게 되고 또 근육을 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또 그 부분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육은 덜 생기고 지방은 점점점 더 쌓여가는데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더 가속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계속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등살에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나? 우리가 저 배우들처럼 이렇게 등이 이렇게 훤히 파인 옷을 일생에 몇 번이나 입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등살이 건강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우리가 주로는 뱃살만 신경 쓰시고 등살은 신경을 안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여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속옷 위로 이렇게 등살 나오면 안 예쁩니다. 라인 따라서. 그거부터가 일단 문제가 되고 그리고 상체 근육이 상체에 있는 이런 이제 그런 등살이나 이런 것들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몸무게는 안 늘었는데 이제 등살이 자꾸 생긴다라고 하면은요. 섬유성 셀룰라이트가 증가되는 게 아닌가라고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등살은요. 비만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사용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등살이 고민인 분들 등살 빼려면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됩니까? 운동법이 궁금한데. 그렇죠. 등살을 빼려면은 우리가 가장 이제 등 하면 딱 벌어진 어깨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있는 거 있잖아요. 수영이 있습니다. 수영. 수영하게 되면 등의 운동을 더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영이 있고 그리고 요가, 스트레칭 이런 거 하면서 등살을 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팔뚝살에 이어서 등살까지 한번 빼봤고요. 이번에 어디로 갈까요? 네, 어디로 갈지 먼저 사진부터 준비했습니다. 자, 결혼하기 전에 잘록했던 허리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고 어떻게 변했는지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야, 이 사진입니다. 같은 분이신 거예요? 같은 분인 거죠. 제 사진인가요? 그 옷만 같은 건 아니고. 근데 주부님들 보면서 내 얘기인가 정말? 다 공감하지. 네, 공감하실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자세 교정하면서 우리가 타파해볼 곳은요. 바로 이곳입니다. 지긋지긋한
뱃살입니다. 아니 어느 정도는 이렇게 힘주거나 이렇게 옷을 좀 타이트한 거 입으면 이게 좀 해결이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힘을 주고 옷을 조이는 거를 입어도 이게 정말 감출 수 없는 게 뱃살 그리고 옆구리살 그리고 보기에도 가장 안 좋지만 우리 여성들은 왜 예쁜 옷을 입고 싶잖아요. 근데 절대 뱃살하고 이 옆구리살 있을 때는 예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가 시작이 되는데 정말 또 안 빠지는 데가 뱃살이고.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건강하고 굉장히 직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래서 뱃살과 옆구리살은 꼭 빼야 되겠다 싶어요. 근데 저거는 뭐 여성들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남자들 뱃살, 옆구리살은 이거 이렇게, 네. 감당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은요, 네. 이 상체의 지방을 축적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 하체, 허벅지 이런 데다 지방을 이제 쌓이게 하거든요. 근데 완경이 되고 나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중년 이후가 되면 상대적으로 안드로겐이 더 많아지니까 중년 이후의 여성들이 복부에 지방이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내 책임이 아니네요. 아이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통계를 한번 살펴봐도요, 복부 비만율이 40세부터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를 또 알 수가 있고요. 또 자료로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를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중년 여성 10명 중에 3명은 복부 비만을 앓고 있고요. 또 하루에 5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할 경우에는 위험성이 1.5배 증가를 하게 되고요. 또 중년 이후부터는 뱃살 관리는 뭐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건강 검진 해보면 이게 뭐 수치가 이제 계속 안 좋아지잖아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근데 그게 뱃살하고 완전히 그 직결돼 있다, 아주 밀착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살 빼세요. 그중에도 뱃살 빼세요. 뭐 지방간 뭐죠.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되면 정말 죽기 살기로 뱃살을 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인은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장 지방. 내장 지방이 찌기 쉬운 체질이어서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비만 인구의 통계를 한번 살펴보니까 비만 자체 인구로 봤을 때는 백인이 정말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내장 지방만은 한국인의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과거 우리나라는 채식 위주의 습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식사 습관 자체가 채소 위주로 먹다 보니까 이런 습관 자체가 유전이 좀 돼서요. 서양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육류를 많이 섭취했던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방량 자체가 적습니다. 섭취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내장 깊숙이 꼭꼭 숨겨놓는 습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장 지방이 쉽게 축적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 게다가 요즘에는 뭐 서구적인 음식 습관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육류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지방 섭취량이 늘었기 때문에 지방 축적량은 과거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뱃살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확실하게 먹는 거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자세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올바른 자세로 앉으시고 허리를 똑바로 세우시는 것만으로도요. 이 뱃살을 좀 줄이고 키가 커 보이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운동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그렇죠. 네. 아마 근데 뱃살 빼시는 자세 가끔씩 한번 다 해보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깥에 나가시게 돼서 수영복을 갑자기 입거나 이러면 입으시게 되면 어디 제일 먼저 집중하시는 게 배잖아요. 네. 배 좀 집어넣어라고 힘줘라고 하시잖아요. 그 운동, 그 자세가 바로 뱃살을 빼는 자세입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요. 똑바로 척추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복부를 안쪽으로 등자가 쭉 있는데 부분까지 쭉 당긴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힘을 주보시는 겁니다. 요거를 한 30초 정도 유지하시는 거죠. 생각보다 쉽지는 않으세요. 잡아당겨 보시고 유지를 하시게 되면 복직근이 좀 강화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복직근이 강화되면 내장 근육도 늘어나게 되면서 복부가 좀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드로우인 운동이라고 하는 거니까 복부를 잡아당겨 주시고 난 다음에 30초 정도 지속해 주시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아요? 숨을 못 쉬겠네요. 호흡이 안 되는데요. 30초씩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쉬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네, 우리가 살이 찌게 되면은요, 복부의 피하 지방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쪽에 그 이제 내장 지방들이 쌓이잖아요. 그럼 이게 또 중력에 의해 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흘러 나와 가지고 배가
흘러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복직근을 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얘를 탄탄하게 잡아주기도 하고 또 이제 복직근 자체가 근육이 좋아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지방이나 여기 이런 거를 조금 더 잘 소모시킬 수 있는 그런 체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초 대사량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운동 자체가 아주 힘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 운동이 안 하고 그동안 이제 그냥 계셨던 분들이 처음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배를 좀 긴장시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그냥 평소에 그냥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허벌내. 이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또 앉아 계실 때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기운을 빼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 문제가 생기실 수 있거든요. 한번 앉아 있는 자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 보통 뭐 이렇게 좀 쳐져 있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아니 이렇게 기대거나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바른 자세로. 맞습니다. 보통은 그런 저희가 방금 보여드린 그런 자세를 많이 취하는 것 같긴 합니다. 생각보다요, 이 자세를 똑바로 유지해서 지속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피곤합니다. 네. 자세 근육이 쉽게 피로를 느끼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방금 하셨던 자세에서 조금 허리를 좀 세우시고 복부를 당겨주시는 거, 앉는 자세에서부터 등받이에서 좀 뛰시고요. 머리 정수리를 위에가 잡아당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척추를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배에 힘을 좀 주시고 한 30초 정도 유지해 보시면 그러면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계시게 되면요, 허리가 굽혀지면서 통증도 유발하실 수 있고 배가 좀 늘어나실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라도 한 30초 정도는 배를 좀 당기시면서 허리를 좀 고추 세우는 자세 유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알긴 아는데 이게 참 이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게 아차 하면서 다시요. 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 올 여름이 오기 전에 뱃살을 좀 뺄 수 있는 건가요, 선생님? 아, 그럼 너무 좋겠지만 사실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땀도 좀 빼고 이렇게 혈액순환도 시키고 대사 기능을 조금 촉진시켜야만 되는데 그 이제 뱃살을 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복직근 이런 근육도 중요하지만 사실 골반 부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체중을 흡수하는 가장 첫 번째 관절로서요. 이 골반은 사실 운동 처방학이나 운동 생리학에서 3분의 2 정도의 파트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한 그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골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 뱃살을 빼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뱃살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이 골반이거든요. 골반과 뱃살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고관절이 튼튼해지고 골반 주변의 근육량이 강화되면요, 복부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요. 증가된 복압은 내장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내장에 축적된 지방들을 잘 분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고관절이 받쳐주는 역할을 잘 해야 뱃살이 쉽게 빠지는 시너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정말 이게 센터에 가서요. 네. 비싼 돈 주고 배워야 되는 그런 운동인데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여기서 그냥 방법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싼 돈 주고. 네, 한번 오늘 앞으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앞으로 모시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냥 앉아 소파에서 이러고 보신다면 한번 네. 일어나서 네.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네. 제가 준비한 게 이 스타킹인데요. 보통은 이제 운동센터에서는 이게 스포츠용 밴드를 사용하죠. 근데 집에 모든 분들이 밴드가 있으신 게 없으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스타킹이나 반 스타킹 같은 거를 이렇게 묶어주세요. 어느 정도냐면 손 한 뼘 정도 크기로 좀 이렇게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으면 다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두 개 같이 다 이렇게 짠 묶어주시면 돼요. 여기쯤에? 네, 이렇게 원이 생기도록. 그렇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멍 나서 우리가 해드릴게요. 버리는 스타킹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좀 그런 거 모아놨다가 버리지 이렇게, 마세요. 활용하세요. 이렇게. 네, 몸 리프팅에 활용하세요. 이거는 뭐 자, 이렇게 쭉 기스나도 얼마나 사용할 수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신 스타킹을 보면 여기 이렇게 원이 생기죠. 요거를 발 사이에다가 껴서 무릎 위까지 올려주세요. 양쪽 발을. 네네. 그리고 옆으로 한번 누워보시는데 그거 생수병 잠깐 치우시고 옆으로 이렇게 누울 거예요. 자, 편안하게 팔베개하고 방에 눕는 자세죠. 어머, 네. 풀밭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천국인데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등을 이렇게 구부리고 눕는 것과 가슴을 펴고 허리를 일직선으로 유지한 상태로 눕는 것은 완전히 골반 근육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큽니다. 그래서 허리를 완전히 펴서 허리 근육과 골반 근육을 긴장시킨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붙이시고요.
허리에 손을 올리고 무릎을 최대한 벌려주는데 이때 배를 내미는 기분으로 벌렸다가 모았다가 벌렸다가 모았다가 벌리실 때 호흡을 후 내쉬고요. 다시 모아주시고 발 뒤꿈치를 붙여야 되는 거죠? 네, 발 뒤꿈치를 꼭 붙여주셔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지금 엉덩이 옆부분에 이게 뻐근하게 느낌이 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허리도 뻐근하실 거예요. 허리와 골반을 연결하는 근육이고요. 요 골반에 있는 특히 중요한 요 중둔근은 체중을 지탱하는 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복압을 조절해서 내장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반드시 강화시킨 후에 뱃살을 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거 엉덩이 아래 뭐 허리, 허벅지 사이가 굉장히 좀 아픈데요? 네, 그리고 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요. 보통 뻐근하다 하는데 더 이상 들기 힘들다 할 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살짝 버티는 시간을 한 2, 3초 주셨다가 내리시는 방법도 좋고요. 그냥 모았다가 벌렸다가 모았다가 벌렸다가 오래 못 이런 버티겠어요, 식으로. 지금은.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시고 근육의 기능이 조금 늘어나면 이제 조금 버텨주는 형식으로 배를 내밀고 버티다가 내려오고 다시 버티다가 내려오고. 그런데 이거 하다 보니까 윤영미 씨 올리는 쪽 골반뿐만 아니라 밑에 골반도 뻐근하지 않으신가요? 네. 밑에 골반도 이제 한번 일어나 볼게요. 통증이 있어요. 밑에 골반도 뻐근한데 지금 보면 이 골반 근육, 윤영미 씨 잠깐만 누워 보실래요?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숙이게 돼서 허리 각도를 잡게 되면요. 이쪽 골반이 운동을 하는데 밑에 있는 골반은 이렇게 근육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수축하는 동안 이 골반의 장력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양쪽을 같이 운동하는 셈이 되고요. 아까 윤영미 씨 이쪽보다 오른쪽 골반이 더 약하셨잖아요. 그런 경우 오른쪽 골반이 버티는 과정에서 통증을 살짝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해지게 되는데 요거 자주 해보시면 뱃살 빼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럼 양쪽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누워서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이쪽으로 하셨다가 이제 반대쪽으로도 하셨다가 그렇게 해서 충분히 골반이 뻐근할 정도로 양쪽을 한 번씩 하는 것을 1세트라고 보면요. 한 2세트에서 3세트씩 네, 한 2, 3일 간격으로 한 번씩만 꾸준히 해주셔도요. 밑에가 땀나요. 네, 지치신 것 같아요. 저도 땀이 나는데요. 네, 그렇게만 해주셔도 효과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이건 꼭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제가 꼭 추천하는 운동이니까 특히 이제 무릎 관절 있으신 분들 그리고 척추 질환 있으신 분들도 다 고관절의 힘으로 몸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병 뭐예요? 네, 아까 등살 너무 고민하셔서요. 제가 몸매 라인을 좀 잡으면서 아까 이런 파인 드레스 너무 입으시잖아요. 그런데 입을 수가 없죠, 사실. 입고 갈 데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고정 속옷을 입어도 살이 삐져나오고 막 이러는데 사실 몸매 라인을 잡으면서요. 우리가 평소에 등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법만 알면 아주 간단해요. 지금 다리를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보세요. 조금 좁게 벌리시고 많이 실수하시는 것이 무릎을 항상 앞으로 구부리세요. 이렇게 되면 무릎 관절에 체중이 다 부담되기 때문에 무릎 아프신 분들은 무릎만 더 아프고 에이 이게 뭐야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아니라 꼬리뼈를 뒤로 쭉 뺀다는 느낌으로. 네, 엉덩이를 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 허리가 이렇게 커브가 생길 수 있게끔 엉덩이를 뒤로 빼는 거고 잘못된 자세는 이 자세죠.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요. 양 손에 이게 500ml짜리 생수병을 들었는데 이게 한 500g 정도 돼요. 이거를 눈썹 높이까지 올렸다가 뒤로 쭉 빼주시는데 이게 일명 스키 타기 운동이라고 해서 여름에 시원하게 찬 생수병을 들고 스키 타듯이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유산소성 근력 운동으로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올려서 하나, 그렇죠. 자, 열심히 앞으로 나가세요. 쭉쭉 가슴을 내밀어 주셔야 되고요. 허리를 피셔야 되고 시선은 정면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 윤영미 씨 하고 계시는 동안 가슴을 내밀고 천천히 이제 해보시면 자, 보면 견갑 주변의 근육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고요. 견갑근, 이 등 근육은 허리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서 척추는 지탱하는 힘, 골반이 지탱하는 힘, 그리고 허벅지도 뻐근하실 거예요. 다 뻐근해요. 네, 이렇게 척추가 저항하는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움직여줌으로써 몸매
라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주세요. 이 운동도 제가 많이 하는데요. 응용편. 네, 이거는 나가자면 네, 이렇게도 하셔도 되고요. 그 대신 이때 어깨가 많이 돌아가지 않도록. 네, 그래서 이렇게 골반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체형 교정을 위해서는 양쪽을 같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스타킹과 물병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 네, 예. 자주 해보시면 너무너무 예쁜 몸매 라인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빈도, 강도, 시간의 조합이 이루어져야 몸의 네.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빠지지 않습니다. 뭔가 움직이고 노력을 하셔야죠. 근데 그냥 무조건 에너지만 소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잘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요리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옆으로 이동해서 오늘의 요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움직여볼게요. 오늘은 자세 교정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마사지 해주는 부위 그리고 운동까지 같이 해봤고 이번에는 한번 드시면서 다이어트 하는 방법입니다. 뭐예요 오늘은? 네, 오늘 요번에는요, 제가 제작진 분들에게 아주 어려운 미션을 받았는데, 건강하면서 또 포만감도 느끼고, 맛있지만 또 살은 안 찌는 그런 음식을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보통 건강하면 맛이 좀 떨어지고 네. 포만감을 느끼게 되면 살이 찌기 마련인데 이걸 다 뒤집는 어떤 요리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오늘 이제 제목은 양배추 고기전을 만들어 볼 텐데, 양배추가 네. 사실은 100g에 20kcal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다이어트 채소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이어트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양배추 한 통부터 큰 거를 사놓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좀 건강하게 또 맛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네. 맛까지 챙겨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다이어트 결심할 때 가장 먼저 먹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게 전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진짜 반전의 연속인데 한번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전을 부칠 때는 밀가루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들어가는 재료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일단 뭐 이제 달걀로 반죽을 만들 거고 여기에 이제 돼지고기 안심을 사용을 할 거예요. 안심 부위는 뭐 기름기도 없고 네. 또 열량도 낮고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이 돼지고기 안심 많이, 그쵸, 사용하시면 드시죠. 되고요. 부위별로 열량이 다르기 때문에 삼겹살은 안 되고 안심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삼겹살, 네. 네, 양배추 채 썰은 거를 좀 넣어주세요. 적당히 그냥 넣어주시고요. 예, 예, 채칼로 간단하게 하시면 네. 되고요. 여기에 송송 썬 대파 넣고 그다음에 오늘은 조금 칼칼하게 청양고추. 네, 포인트가 되게 청양고추 넣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달걀을 풀어가지고 이게 이제 반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밀가루나 부침가루 반죽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소금, 후추는 살짝 넣어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고기도 들어가고 양배추도 들어가고. 그렇죠. 일단 고기가 듬뿍 들어갔기 때문에 뭐 단백질 섭취를 하는데도 요 한 끼 드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전으로 이렇게 달라붙어요? 동그랗게 될까요? 네, 달라붙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기름을 사용을 하실 때는 뭐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뭐 들기름 이런 오메가3가 풍부한 식물성 기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달궈주신 다음에 이제 부쳐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하나로 뭉쳐질지 좀 궁금하실 텐데 한번 제가 저는 또 모양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먹기 좋게. 먹기가. 좀 작은 크기로 붙여볼게요. 이렇게. 네. 크게 하나로 붙이는 게 아니군요. 네, 일단은 이 테두리 부분이 바삭해야지 또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크다 보면은 본인이 얼만큼 먹은지 모르기 때문에 또 과식할 수 있어서 그래서 고기를 위에다가 얹습니다. 위에다가 이제 고기를. 네, 좀 잘 보이게.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뒤집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익혀지면 네. 한번 뒤집어서. 끝이에요? 네,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끝이에요. 또 이미 다 익혔던 재료이고 양배추가 숨만 죽으면은 바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식감이 남아있을 정도로 좀 아삭한 식감을 살려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맛도 정말 궁금한데 사실 양배추가 위에도 그렇게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양배추 같은 경우는 한약적으로는 감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오래 먹게 되면 맛이 달고 해서 오장을 이롭게 해주고 근골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 U라고 하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궤양에 의한 통증을 치료하는 데 효능이 있고 또 역류성 식도염을 다스리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다만 양배추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요. 장에 가스가 차서 속이 좀 불편하실 수 있고요. 속이 좀 평소에 냉하신 분들이 생 양배추를 날거서 그대로 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속이 오히려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속이 좀 차신다든지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쳐서 드시거나 지금같이 이렇게 양배추 전을 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맛있다. 양배추가 아삭아삭해요. 그렇죠. 식감을 살리는 게 포인트. 야, 이, 맛있다. 달걀이 들어가 있어서 아삭아삭하면서 부드러워요. 이 좀 괜찮은데?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건강해봐야 되겠어.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니까. 운동하고 먹으니까 더 꿀맛이. 아니, 그리고 고기도 아주 연한 걸 가져오셨네요. 네, 고기도 이제 부위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안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위는 또 열량이 훨씬 높고 기름이 많기 때문에 돼지고기 안심으로 다이어트 하실 때 좀 이렇게 쟁여두셨다가 냉동실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맛있는데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네, 오늘은 자세 교정, 부위별 다이어트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가 5월 내내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네,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나가는 봄을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